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이 병에 걸린다. 고열량 음식 섭취, 부족한 운동량으로 인해 증가하는 현대인의 질병, 바로 지방간입니다. 최근엔 음주와 관계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급격하게 증가해 지방간은 성인 10명 중 3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국민병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체중 감량을 해도 간 경화가 되더라고요. 가람 전에 관리를 더 열심히 할 걸 정말 후회가 됩니다. 자칫 방심하다 간경화, 간암 등 위험한 간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초기 발견이 어려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요.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치명타, 지방간,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네, 요즘 날도 춥고 밤이 참 깁니다. 제가 뭘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옛날 추억이 자꾸 떠오르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자꾸 먹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아버지가 퇴근길 사왔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이런 거 사서 쟁여놓고 먹고 붕어빵도 사서 구워도 먹고 부침개도 가끔씩은 해 먹고 좋죠. 예, 따끈따끈하면서 달콤한 야식이 당기는데 문제는 또 이불 밖으로 나가기도 싫어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뱃살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네.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배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뭐 배만 나오겠습니까? 혈당도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오르고요. 네.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이 바로 오늘 다뤄볼 지방간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방간은 말이죠. 네. 지방간 남편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구나. 지방간. 예, 저희 남편이 사실 세상에. 정말로 지방 출장이 잦은데 지방간이 있습니다. 아. 그런 지방간이 있는 제 남편이 저에게 요즘 하는 말이 너 너무 느끼해져서 너도 좀 지방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좀 걱정돼요. 저도 예전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야, 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저도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근데 지방 간은 뭡니까? 예. 네, 그러게요. 지방간 요즘 건강검진하고 나서 나 지방간 진단받았어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방간은 그 지방간 남편 할 때 그 지방간이 아니고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할 때 그 지방하고 간이 합쳐진 말인데 쉽게 뭐 얘기하면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왼쪽이 정상간인데 붉은색을 띠고 있고 네. 또 탄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건강한 윤기를 띠고 있는데 지방간은 이제 기름이 많이 끼다 보니까 아이고. 간이 기름져 보이죠. 누렇게 색깔도 변하고 통통해집니다. 간에 살이 찌는 겁니다. 정상 간에서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지방이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지방은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네. 무게 간의 무게의 5% 이상을 지방이 차지할 때 지방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저렇게 누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몸에 오장육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간에 지방이 많이 끼는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우선 간이 무슨 일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들을 대사하는 화학 공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게 되고요. 또 너무 많이 섭취한 이런 과한 포도당 등은 이 지방산과 더불어서 중성지방으로 전환시켜서 간에 저장시키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많이 남는다. 그런 경우 그게 어디로 가냐면 혈액성의 중성지방 상태로 있다가 이것들이 간에 쉽게 저장될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한 열량 섭취 또는 음주라든지 인슐린 저항성 등의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지방간이 오기가 쉽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에 지방이 껴서 뚱뚱해지면 혹시 간이 뭐 제 할 일을 못하는 걸까요? 혹시 뭐 게을러지기라도 하나요? 네, 게을러져서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먼저 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게 해독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쓸모없는 물질들을 해독하고 우리가 먹은 약들, 우리가 먹은 술들을 해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백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혈액응고 단백질, 알부민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이제 간에 지방이 쌓이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되고 섬유화가 되면 간이 딱딱해지고 제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간암까지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이 딱딱해질 수도 있군요. 야, 간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 예전에 용왕님도 그 예. 토끼 간을 그렇게 그래서 이식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간이 이게 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간 진짜. 떨어지지 않게. 아우, 예. 조심하세요. 잡고 계세요. 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사 중에 좀 이상한 대사가 있었어요. 그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 이게 뭔가요? 이 대사 이상 지방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비알코올성이라는 것은 이제 술을 안 먹는다는 거에 너무 이제 중점을 뒀기 때문에 현재는 대사 이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같은 대사 이상이 훨씬 더 간 질환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는 질병명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는 무엇보다도 심혈관계 합병증, 즉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게 증가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암이 증가하게 되고요. 간 밖의 암도 증가하고 간은 특히 이제 간경변, 간암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방간의 3가지 주범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범이 3가지인데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지방간 하면은 먼저 나오는 게 술이잖아요. 술 때문에 지방간이 생겨요. 지방간 남편이 예. 부인 딱 눈 피해가지고 기름진 예. 안주에 술 먹어서 생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그럴 수도 계셨어요. 있겠네요. 근데 이거 얘기 자체가 지방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이 주 원인이죠. 지방 자체가. 네. 이상 서울간 양상국 씨의 답변이었네요. 네, 과연 술일지 지방일지 지방간을 일으키는 3가지 주범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열면 다들 속상하실 거예요. 충격. 짠!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케이크, 달콤한 디저트, 마카롱 나와 있고요. 이건 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늘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액상 시럽류, 네, 믹스 커피 나와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주범이에요? 탄수화물 계열 아닌가요? 네.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죠, 아침부터. 네. 그리고 내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실제로 지방간 하면은 지방이 주범일 것 같은데 주범은 아니고요. 실제 주범은 지금 보시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잘 생각해 볼까요? 과당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또는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겠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슐린 참 필요하고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가둬두려고 해요. 인슐린이 올라가면. 그 동시에 혈액 속으로 유리 지방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떠 있는 이 유리 지방산이 어디로 가느냐? 다 간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 즉 당질의 과다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 이상을 만들고 이것들이 결국 혈중 유리 지방산이 늘어서 간에 다 저장되니까 결국 안타깝지만 이러한 단순 당, 정제 탄수화물이 지방간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기하네. 그냥 단 거 먹었을 뿐인데 왜 간에다가 지방을 저장할까요? 뜨끔하기도 하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지방간의 주범. 요거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 네. 지금 이승현 아나운서와 양상국 씨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둘 다 네. 지니고 있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 감이 옵니다. 감이 오죠? 자, 한번 외쳐볼까? 예. 자, 하나, 둘, 셋. 치질! 어? 치질! 누나 치질 있잖아. 없어요. 혼자 잘 없어요. 아유, 아닌데. 식탐. 달라졌네. 네, 자, 둘 다 땡이에요, 땡. 두 분뿐만이 아니고 이게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간을 부르는 3가지 주범. 두 네. 번째는 이것도 좀 의외예요. 짠! 이게 뭐냐면요,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지방 내장 덩어리. 모형인데요. 네, 지방간을 부르는 두 뱃살. 번째 주범으로 우리의 뱃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방간 환자를 진료할 때도요. 이렇게 환자분이 의자에 앉으시면 배부터 먼저 쳐다보거든요. 배가 얼마나 나오셨는지 그동안에 뱃살을 좀 줄였는지 이거를 확인하는데 그만큼 복부 비만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방간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당뇨병도
왜 그 배가 많이 나온 분들, 배둘레가 정상보다 많이 나가는 분들 당뇨병 위험이 높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 지방간 위험이 높은데 이 복부 비만이라는 게 내장 사이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는 거거든요. 내장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되면은 이 아디포카인이라는 이 좋은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 이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간 발생을 촉진하는 염증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게 간으로 가서 결국 지방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 영양소의 저장, 뭐 인격체 이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간의 지방간을 만들고 또 염증과 섬유화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꼭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